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떠보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돈, 집, 물건,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쌓아온 자존심과 신념까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혼자 세상에 남겨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 내게 절대 닥치면 안 돼. 하는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걸 잃었는데도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냐고요?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내 것이라는 마음이 무거운 이유. 제가 한 가지 솔직히 고백해 볼게요. 저도 예전에 이런 마음에 꽉 붙잡혀 살았던 적이 있어요. 어릴 때는 장난감이 그랬고, 조금 더 크면서는 성적, 돈, 사람들의 칭찬이 그랬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걸 꼭 붙잡아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내 거야.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정작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순간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정말 좋아하던 시계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시계는 저한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 가치를 상징하는 물건 같았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뒤로 며칠 동안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죠. 잠도 못 자고 계속 그 시계를 생각했어요. 왜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린 걸까? 그런데 정작 그 시계를 돌려받는다고 해서 제 마음이 정말 편안해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시계에 집착하면서 그걸 통해 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시계는 나한테 특별한 거야. 그래서 나도 특별한 사람이야. 하지만 시계를 잃고 나니 저는 그 시계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해요. 뭔가를 꽉 붙잡고 있으면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아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물건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물건이 없으면 내가 부족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집착은 어쩌면 우리 마음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일지도 몰라요. 이걸 잃으면 큰일 날 거야 하고 우리를 겁주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실제로 잃는 건 그 물건이나 사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통해 느끼던 안정감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 안정감은 우리가 다른 데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놓아야만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처음엔 이상하게 들리죠? 놓으면 잃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놓아야 할 건 사실 물건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집착을 놓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우리가 진짜 소중히 해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집착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야기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방법도 함께 나눠볼 거예요. 저도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연습했던 사람이라서 제 이야기도 곁들여서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집착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지도 들여다봅시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집착이라는 말 익숙하시죠? 집착이란 뭘까요? 제가 아주 쉬운 예로 설명해 볼게요. 집착은요, 마치 껌이에요. 한번 딱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꼭 붙잡고 이거 내 거야, 절대 놓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집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껌이 손에 달라붙어 있으면 처음엔 재미있을지 몰라도 나중엔 짜증나잖아요. 집착도 그래요. 처음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곤 하죠. 제가 이 집착에 대해 처음 깨달았던 건 초등학교 때였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공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무려 반짝이는 표지가 붙어 있는 공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책을 친구가 잠깐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했죠. 이거 내 공책인데 괜히 빌려줬다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결국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공책에 커다란 얼룩을 만들고 말았어요. 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공책은 제 보물에서 미운 물건으로 변했죠.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요. 공책 하나 망가졌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 공책이 없으면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저는 그 공책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에 너무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무언가에 매달릴까요? 왜 우리는 집착하게 될까요? 사실 집착은 우리 마음이 보내는 SOS 신호 같아요. 우리 마음이 이걸 꼭 붙잡아야 내가 안전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돈에 집착한다고 해볼게요. 그 돈은 단순히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가져다 줄 안정감,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담겨 있는 거죠. 문제는요, 그 돈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자꾸 더 많이, 더 안전하게,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새 스마트폰을 샀는데요. 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이 스마트폰이 갑자기 별로 안 멋져 보이는 거예요. 새 모델이 나왔대? 그건 카메라가 더 좋다고.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모델을 사고 싶어졌죠.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내가 집착했던 건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줄 기쁨과 특별한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뇌가 집착을 부추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우리 뇌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한다고 해요. 이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질 때 나오는 기쁨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누군가의 사랑을 얻으면 아, 좋다 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도파민은 더 큰 자극을 원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이거 좋네. 그런데 더 좋은 건 없을까? 하고 계속 새로운 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비싼 옷, 더 좋은 차, 더 멋진 집에 집착하게 돼요. 하지만 그걸 얻어도 만족은 잠깐뿐이에요. 다시 더 큰 무언가를 원하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구두에 집착했던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본 구두가 너무 멋져 보여서 돈을 모아 간신히 샀거든요. 그런데 신발장에 넣어두고 며칠 지나니까 이거 말고 저 브랜드 것도 사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또 다른 구두를 사고 싶어졌죠. 이게 바로 뇌가 만드는 도파민의 장난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죠. 여기서 한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교에서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무언가를 영원히 가지려고 애쓰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꽃이 피고 지는 걸 보신 적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결국엔 시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꽃이 시드는 걸 막으려고 애쓰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또 스토아 철학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하죠. 이런 걱정은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집착이 얼마나 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우리는 물질에 많이 집착해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멋진 옷을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그 물건들을 얻어도 우리 마음이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아닐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이미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집착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친구나 연인에게 너무 기대다가 실망했던 적 있나요? 제가 한 번은 친구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다가 관계가 틀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그 친구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나에게 주는 안정감에 집착했던 거구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각에도 집착해요. 한번 나쁜 일이 생기면 계속 곱씹으면서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죠. 하지만 그 생각은 과거의 일일 뿐이고 지금의 나를 아프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집착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모두 집착에 익숙하고 그것에 매달리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다면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저도 집착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연습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 경험도 섞어가며 좀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집착이라는 게 참 독특해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그게 마치 나를 지켜주는 것 같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집착이 나를 더 무겁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알면서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게 바로 집착의 힘이죠.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한때 저는 정말 완벽주의에 집착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모든 일이 제 계획대로 되어야만 안심이 됐죠. 예를 들어 제가 강연을 준비할 때면 정말 모든 자료를 철저히 점검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강연 직전에 늘 몸이 아프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스트레스가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착각했어요. 집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강연 자료에 중요한 파일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강연장에 도착해서야 그걸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저는 강연을 망쳤다고 생각했고 너무 창피해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강연이 끝난 뒤 청중 한 분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강사님의 실수도 인간미가 느껴져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그토록 완벽에 집착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까봐 두려워서였구나.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솔직하고 진심을 다했기 때문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저도 한때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아주 중요한 발표가 끝난 뒤에도 계속 그 발표에 대해 고민했어요. 그 부분에서 더 잘했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발표는 이미 끝났고 다시 돌릴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시간에도 저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명상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게 됐어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한 건 아주 간단한 호흡 명상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래요? 아주 쉽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다면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숨이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순간에는
과거도 미래도 상관없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좀 낯설었어요.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기도 했죠.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다시 숨에 집중하면 되니까요. 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이 조금씩 길러졌어요. 과거의 일에 매달려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집착을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제가 배운 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법이에요. 제가 한때 친구의 말에 너무 신경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칭찬하지 않으면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썼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그 친구가 날 좋아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그 친구는 가끔 제가 기대하지 않은 말을 하거나 제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만 계속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제 마음을 조금 다르게 쓰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내려놓는 연습을 했어요. 그 결과 저는 더 이상 그 친구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됐고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버리는 연습도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번은 제 방을 정리하다가 쓸모없는 물건들을 잔뜩 발견했어요. 오래된 책,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부서진 장난감까지.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물건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쓸지도 몰라. 이건 나한테 소중한 추억이 담긴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며 계속 쌓아두곤 했죠. 하지만 그 물건들이 제게 소중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물건들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씩 버리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아까웠지만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방이 점점 넓어지고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한두 개씩 정리하다 보면 내 마음속 짐도 함께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한동안 제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신경 쓰며 살았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을 얻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큰 변화를 느꼈어요.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작은 감사들을 적다 보니 제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죠. 제가 이야기한 이 방법들 중에서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통제할 수 없는 것, 내려놓기, 버리는 연습하기, 그리고 감사의 마음 가지기.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집착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지, 그리고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져볼게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처음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잃는 것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것들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동안 저는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수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래서 항상 완벽하려고 애썼고 실수를 하게 되면
몇 날 며칠을 곱씹으면서 스스로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지쳐버렸어요. 아,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내가 망가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어. 실수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야.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실수를 잊는데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연습을 거듭할수록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제 실수를 내려놓자 주변 사람들도 제 실수를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저의 솔직함과 꾸밈 없는 모습에 더 편안해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돼요. 그래,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나 자신으로 충분해. 라는 마음이 들었죠.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는 건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더 잘 품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에 너무 많은 물건을 들고 있으면 새로운 걸 잡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물건을 내려놓으면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더 나은 것을 잡을 준비가 되는 것처럼요. 저는 한 번은 물건을 줄이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이건 나한테 특별한 추억이 있는 물건이야. 이건 나중에 쓸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죠. 그런데 과감히 몇 가지 물건을 정리하고 나니까 방이 훨씬 넓어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이 물건을 버린 게 아니라 더 많은 공간과 평화를 얻었구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집착을 내려놓는 건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일이고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집착을 내려놓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꾸준히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걱정 하나를 내려놓아 보는 거예요. 내일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시험 결과는 내가 지금 바꿀 수 없는 거야. 대신 오늘 공부에 집중해보자 라고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중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진짜로 소중히 해야 할 것들이 더 잘 보이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오늘 영상을 통해 제가 꼭 전하고 싶었던 건 이것이에요. 집착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집착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가벼워지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살수록 우리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